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임윤주입니다. 권익위는 국민권익정책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11월 첫째 주 주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보도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일 권익위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제3회 정부 3.0 국민체험마당에 참여해 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9일 금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익신고자 171명에게 총 12억 9,400만 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67억여 원이 국고 등에 기속된 사안을 알릴 예정입니다.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11일 출범 3주년을 맞은 복지보조금 부종신고센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아울러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 주민들이 대구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기한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논의된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에 대해 청탁금지 제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 제도과장 나성훈입니다. 금일 브리핑에서는 지난 11월 4일 개최된 제2차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로서 공무수행 사인의 범위와 최근 입시 처리 다가옴에 따라 입시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입시 취업 추천 등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부모 단체 등이 수능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떡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 학교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할 때에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원활한 직무 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식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또한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의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도 민간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등이 아님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범위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민국 학술원은 개별 법령에서 관한 업무를 위임 위탁하고 있으므로 위 협회들은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됩니다. 반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법적 성질이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 중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였습니다. 앞으로 권익위는 국민들께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